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일본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과 관련한 전시물을 일본이 미리 만들고 또 관련 역사를 설명에 모두 넣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도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강제 동원이란 말은 명확히 쓰지 않고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일본 사도 광산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 광산. 1601년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찬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노 다케이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도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미의 기계화에 견줄 만한 일본 독자의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광산이 등재까지 14년이 걸렸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은 이미 인정했다며 매우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사도광산이 부정적인 역사를 아예 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에도 시대에 무연고 노숙인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노동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2015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조선인 강제 노동 기록을 현장에 남기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주변 현장에 전체 역사를 반영한 결과물들을 약속했고 내일 전시 공간을 공개합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됐던 기타자와 지구입니다. 이곳 건너편에 있는 박물관과 그 주변 지역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동원했다라는 내용과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자료와 표식 그리고 안내문들이 추가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다 조율됐다면서 이번에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관련해서 강제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빠진 걸 놓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부가 미리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미 인정한 거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사도광산에 강제 노동은 쓰지 않고 가혹한 노동 환경을 넣기로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 노동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일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라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이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이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엔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오늘자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사도광산 안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는지 이 소식은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도광산 아이카와 박물관입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시가 오늘부터 공개됐는데요. 본관을 지나서 별관 쪽으로 가보면요. 이 전시실 안에 당시 조선인들이 어떻게 노역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선행 조치를 위해 서둘러 공개하느라 가설판에 붙은 채 그대로입니다. 당시 노동자 관리 장부를 소개한 안내문.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모집과 징용이 있었다며 모집엔 조선 총독부가 관여했음을 명기하고 징용은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담배 지급장부엔 기숙사에서 도주한 7명 중 3명이 형무소에 보내졌다는 기록도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료는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파나 운반 등 위험한 광산 작업엔 조선인들이 대부분 투입됐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조선인 발자취가 남은 곳엔 안내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朝鮮の人たち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いるわけでしょ多分炊事場って炊事鉱山労働者なんかのご飯を作っては持っていったみたい 이곳은 1972년까지 구치소로 쓰였다고 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지만 사실 원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최초 기숙사였던 장소입니다. 이곳에도 당시 역사를 반영한 안내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앞으로 조선인을 포함한 사도광산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